오늘은 세 번째로 융사상의 특성과 전망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융사상의 특성. 융의 사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성이 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그의 사상은 철저하게 경험적인 것이었다. 그는 심리학과 종교에서 여러 차례 자기는 종교 현상들을 경험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있느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의 심리학 사상은 그가 의사의 입장에서 사람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체험과 사건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관찰한 결과를 토대로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상이나 사건이나 체험, 요컨대 사실에 국한되고 있다. 이런 입장에 서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이지 판단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가끔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는 모호하지 않은 일, 양면적이지 않은 일이란 없으며 그는 그런 현상들을 탐구했느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그는 정신적인 실제를 물리적인 실제와 똑같이 실제적인 것으로 다루었다. 그에게 있어서 물질과 정신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실제의 양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정신적인 현상을 물리적인 현상과 똑같이 실제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는 이 세상의 한쪽 면만을 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귀신을 보고 겁에 질려 있다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에 관계없이 그가 마치 호랑이를 보고 겁에 질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융은 정신의 객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즉 여태까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믿어왔던 사실들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영향들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는 그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생겨난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정신적인 실제와 영혼의 실제에 관해서 강조했던 것이다. 셋째, 그는 인간 정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융은 프로이드가 인간의 정신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리비도라는 개념을 사용해 성적인 측면에서 주로 파악하고자 했던 데 반해서 리비도란 인간의 정신 현상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압축된 표현법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프로이드의 리비도 개념을 비판하였다. 융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적인 삶이란 정신적인 에너지의 증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 에너지는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서로 반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다. 즉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삶이 가능한 것은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등 서로 반대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반대되는 양극 사이에서 긴장이 생겨나고 그 긴장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극 사이에 에너지가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융심리학은 언제나 정신에너지의 상보적인 관점에서 정신현상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런데 프로이드나 융이 모두 인간의 정신현상을 리비도라든지 에너지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그 당시 물리학이 대단히 발전했던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그들은 인간의 정신활동을 그 당시에 발달했던 물리학의 에너지 개념을 정신에너지 개념으로 대체시켜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심층 심리학의 그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락강이 무의식을 현대의 언학 이론으로 이용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넷째, 그는 인간 정신을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그는 인간 정신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그 목적은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융의 이런 관점은 프로이드의 관점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프로이드는 인간 정신을 원인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어떤 정신현상이 생기면 그것이 왜 생겨났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중심으로 접근했는데 비해서 융은 그 현상은 무엇을 위해 생겨났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그 현상의 궁극적인 목적을 파악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융에 의하면 원인론적인 관점은 인간의 정신을 더 높은 단계로까지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것이 리비도를 언제나 기초적인 현상들에만 고착시켜 놓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적론적인 관점은 인간의 정신을 좀 더 높은 단계로까지 고양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 정신을 전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모든 정신 현상을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영혼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인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것을 원인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너무 단조롭기까지 하다. 다섯째, 그는 역사적인 사실에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이 점은 그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이 구체적인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한편 인류가 그동안 남겨놓은 문헌들에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내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점에 관해서 캠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융은 현대사회가 인류의 정신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소외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의 관심은 연금술이라든가 영주주의와 같은 인류의 정신사적인 산물로 돌렸는데 그 목적은 그 속에서 그의 사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전망을 읽어내려는 것이었다. 그가 주장하는 집단적 무의식은 이런 그의 성향에서 생겨난 산물이다. 왜냐하면 집단적 무의식이야말로 인류가 그동안 쌓아놓은 정신적 발달의 창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사상은 결코 폐쇄된 체계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그의 사상은 모든 과학에게 열려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나 더욱더 완성되는 도정에 있었다. 먼저 그는 그의 심리학을 형성하는 데 신화, 설화, 종교, 문학 등 인간의 정신현상과 관계되는 모든 분야들과 대화하고자 하였고 그것들에서 그의 생각과 관련되는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이나 받아들였다. 그는 학문에 있어서 권위주의를 무엇보다도 싫어했던 것이다. 또한 그는 과거에 주장했던 것 가운데서 문제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변경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프로이드처럼 자기 학설을 교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진리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융의 사상은 언제나 발달되어 갔으며 초기 사상과 그 이후 사상 사이에 변천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융의 사상의 특성은 이렇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철저하게 경험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로 정신적인 실제를 물질적인 실제와 똑같이 보았다는 점, 셋째, 인간 정신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 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 넷째, 인간 정신을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는 다섯 번째로 역사적인 사실의 흥미를 느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늘 열려 있었다. 그의 사상은 열려 있어서 언제나 완성되는 도정에 있었고, 더 발전된 사상이 생겨나고, 또 과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 변경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이런 학문적 정직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